그래서 집보다는 이제 땅을 사야 한다 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네.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부동산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 땅이에요. 대출받아서 사는 것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자기 자본의 비율을 70%를 가지고 있고 30% 정도만, 그 30% 정도를 자기 소득으로 감내할 수 있을 때 사실은 대출을 이용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네. 특히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을 할 때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로 자기 자본 비율을 갖다가 70%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지금 부동산이 힘들다고 하는 거, 부동산 투자했던 분은 힘들다는 가장 큰 핵심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거예요. 대출받아서 한다. 아,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뭐 땅을 사라, 지금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지금은 땅을 사도 땅의 가치는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저는 결혼도 가장 중요한 게 네. 경제적 궁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제가 지금 이게 솔직히 그 돈보다는 결혼이 참 고민인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차가지고요. 결혼할 때 경제적 궁합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 궁합.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경제적 궁합을. 그 성향을 보려면 지출하는 성향하고 어. 저축하는 성향하고 투자 성향을 딱 보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주식형인데 네. 어떤 사람은 부동산형이야. 그쵸. 그리고 소비가 나는 욕망형인데 네. 어떤 사람은 필요형이야. 이렇게 갈리게 되면 서로 간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 이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주식 사지 말고 삼성에 묻어두자. 삼성에 묻어두자. 어떤 사람은 이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안 사서 후회한 사람들이 많았고, 요즘은 이제 집 사가지고 후회한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 관점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여행을 가자. 아니다, 여행 갈 필요 없다. 지금은 돈 모아야 할 타임이다. 이런 갈등들이 계속 집안에서 있게 되면 이혼으로 또 이어지고, 그래서 제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성격 차이가 대부분 다 경제적 성격 차이가 곧 경제적 궁합 때문에. 차이에 발생되는 거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해요. 갑자기 결혼 얘기를 했네요. 여기 그래서 책을 네. 이런 경제관념을 좀 널리 알리고자, 아니면 진짜 아들이 봤으면 하는 바람에 네. 그 바람으로 이제 책을 쓰신 건가요? 네. 어떤 마음으로 책을 쓰신 거예요?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그 책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그 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는데 주거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그 의미를 갖다가 대부분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주거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게 집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집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네. 첫째 부분은 집을 사놓으면 이 집이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치 그쵸. 증대 역할을 하는 거고, 그쵸.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집이 있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주거 비용을. 월세 내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주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주거 공간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역할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산으로도 가치도 중요한가,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어서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을 썼고요. 이 책은 저 혼자만 쓴 게 아니라 제가 좀 부동산에 대한 좀 투자적인 가치를 잘 몰라서 와이프하고 같이 공조했어요. 와이프분이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와이프가 실전에 대한 것들, 저는 이제 이론에 대한 것들 그래서 나눠서, 와이프는 사실은 이론적인 것들은 전략적이지 못하고, 아이고. 그래서 둘이 공조해가지고 아들아 부동산 공부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중요성을 널리 이해해주고 싶어서, 젊은 친구들이 네. 부동산의 중요성을 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그러면 진짜 아들이 보셨나요, 이거? 네, 아들이 봤죠. 보고 피드백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이거 아들은 지금 대학 4학년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도시공학과를 다녀요. 도시공학이 뭐냐면 도시 설계하는 거라. 네, 그러니까 네. 건축과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과예요. 그래서 어. 자기는 도시공학 지금 전공하고 있는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 그쵸.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그 아들분이 도시 설계해서 아빠 이번에 화성으로 가야 돼.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즘에는 집값이 예전에 2017년 네. 이때만 해도 네. 양도세라는 것도 그렇게 네. 부담이 크지 않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솔직히. 네. 지금은 많이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집보다는 이제 땅을 사야 한다라는 네. 말이 있거든요. 그 네.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이라면 땅과 집이잖아요. 네. 근데 땅과 집 중에서 부동산의 핵심은 뭐냐면 땅이에요, 사실은. 아, 그쵸, 땅이지. 왜냐면 땅은 한정된 자산이잖아요. 아, 그리고 많이 없잖아요. 네,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한정돼 있는 자산을 빼서 집은
위로 올리면 되잖아요. 아, 그쵸. 뭐 언제든지 용적률, 돌릴 수 있고. 용적률 올리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몇 년이 지나면 낡아지니까 그쵸, 가치가 그쵸, 떨어지고 그쵸, 그래서 그쵸. 가장 부동산의 핵심이 뭐냐면 훨씬 땅이에요. 땅. 예. 땅은 지금이라도 자기 살 수 있는 대출받아서 사는 것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자기 자본의 비율을 70%를 가지고 있고 30% 정도만 그 30% 정도를 자기 소득으로 감내할 수 있을 때 사실은 대출을 이용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네. 특히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을 할 때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로 자기 자본 비율을 갖다가 70%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지금 부동산이 힘들다고 하는 거 부동산 투자했던 분은 힘들다는 가장 큰 핵심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거예요. 대출받아서 한 거예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뭐 땅을 사라 지금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지금은 땅을 사도 땅의 가치는 계속 상승한다. 투자 고. 근데 땅을 산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네.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는 땅 사기도 힘들고 예. 그냥 땅을 사야 된다 보면 너무 좀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아서. 그래서 땅은 네. 초보자들한테는 추천하진 않아요. 아. 왜냐면 땅은 부동산 중에 집을 해보고 난 다음에 집을 넘어서 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들 있죠. 네.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기의 자산을 늘렸던 것들 중에 대부분이 다 영업을 통해서 늘린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땅을 사놨다가 이 땅의 가치가 상승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데를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데 맥도날드는 어떻게 돈 나면 햄버거를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땅을 사놓고 네. 점포를 오픈하고 네. 저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사놓으면 어. 여기가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아, 그 맥도날드 영화 봤어요. 네. 그 영화의 그 모티브로 해서 그 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맥도날드고 대부분 저희 롯데도 네. 땅 부자잖아요. 롯데 땅 부자예요? 땅 부자예요 원래. 땅도 부자예요? 명동, 네. 명동, 네. 잠실, 아, 핵심 그쵸. 로얄 자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저희 선대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안전자산 절대로 변하지 않고 미래에 가면 갈수록 상승하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부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집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집을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다음에 땅을 하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되려면 사실 땅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같든지 땅을 같든지. 그럼 금도? 그건 금도 마찬가지죠. 금이 왜 가치가 있는 자산이면 아까 말한 실물 자산인데 네. 한정성이 있는 거예요. 채권을 마을에 하더라도 금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대부분 다 화폐들은 찍어내면 되니까 아, 그쵸, 그쵸, 그쵸. 화폐가 찍어낸다는 얘기는 화폐 유동량이 넘어지면 금 가치는 금의 값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정된 자산들이 대부분 다 투자 가치가 높은 거예요. 한정되고 그리고 또 작가님은 실물로 볼 수 있어야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융자산은 위험성이 뭐냐면 그게 금융자산은 모든 건 다 통화의 기반이잖아요. 돈의 네, 그쵸. 지폐에 대한 기반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 자산들은 사실은 어느 순간에 경제의 흐름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출렁이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월급쟁이 같이 이렇게 꼬박꼬박 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이런 사람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대신에 네. 안전자산들이 대부분 다 종잣돈을 좀 크게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게 젊은 힘든 거죠. 시절에는 아주 그냥 힘들게 열심히 전략하고 모아야죠 종잣돈. 그러면 땅은 그 컨설팅을 받아야 되죠. 땅을 사라. 네. 부동산은 네. 내가 네. 실제로 볼 수 있고 검색을 해서도 네. 많이 이제 정보를 네. 손품을 팔면 알 수 네. 있는데 땅 같은 경우에는 손품을 판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네. 땅을 살 때 뭐 팁이나 뭐 이런 건 없으실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 2030이 대부분 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신다고 그러면 2030들한테는 지금 뭐 땅을 사기 위한 것들 어떤 팁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땅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땅이 왜 중요한가? 땅 위에 집이 세워지면 집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금이나 이런 자산들이 왜 중요하고 금융자산들은 어째서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지금 현 시기에 지금 금리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금리가 언제까지 갈 건가? 그래서 이 금리가 언제까지 갈 건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가장 기반이 뭐냐면 사실 이 경제 흐름들을 자산의 가치에 의해서 이해하고 있을 때 나중에 가서는 2030분들이 종잣돈을 모으고 난 다음에 땅에도 투자할 수 있고 집에도 투자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기본적인 바탕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느 땅이 좋다? 이런 얘기 해봤자 이분들이 돈을 모았을 때는 그 땅이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갈 수도 있고. 그쵸.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왜 실물 자산이 중요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관념들. 경제관념을 조금 인식을 하고 중요성을 인지를 해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20, 30대 분들은 네. 시드머니가 없다면 시드머니를 먼저 모으고 모으는데 주력을 하는 게 맞아요. 모으는데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돌릴 것은 부동산. 네. 그 다음에는 금이나 땅으로 네. 조금 더 네. 재테크를 해봐라. 네, 그렇죠. 그게 순서라는 네, 의미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음. 뭐 다른 애널리스트들 모셔가지고 증권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다른 얘기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우리 월급쟁이들이 투자하는 방법, 그쵸. 투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일반 월급쟁이들이 많잖아요. 월급 받아서 네.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노년에 성공한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솔루션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2,500만 원에서 그렇죠. 50억까지 올라왔으면 뭐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코인은 약간 도박성이 뜰 수도 있는데 그런 무리한 리스크를 안고 가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그냥 절약하면서 살아도 이런 자산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책 제목이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딸은 그래서 없으세요? 네, 딸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들한테만 얘기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네. 아들이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서 인생에 어떤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요소들로 경제적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저는 그건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진짜 아버지 마음에서 가장 안전하게 너가 좀 몸이 힘들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최소한 50이 됐을 때 아버지 정도로 경제적 여유를 좀 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책을 썼던 거예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뭐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흔히 말하는 무한 이론들을 얘기해주고 나 그런 것들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에서 내가 살아온 삶들을 이렇게 살아와서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되더라. 너도 그렇게 살아와서 조금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 20, 30대 구독자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예. 책 안에 있는 구절 중에서 가장 요게 가장 나한테는 임팩트 있는 문장이다. 딱 한 문장이나 뭐 두 문장 정도 다 하시고 싶은 멘트가 있으실까요? 제가 두 번째 책에 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가난은 청년에게는 고난이지만 노인에게는 재난이다. 무서워. 이렇게 해서 젊은 시절에 사실은 가난은 견딜 수 있는 고난 정도이지만 아, 그렇죠.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 그건 재난 수준이다. 거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라는 거 그걸 좀 이해하고서 젊은 시절에 고난으로 가볍게 바이러스처럼 이기고서 살아가기를 좀 바래요. 우리 아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후에 뭐 50 이후에 삶의 자주독립을 외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젊은 분들이 저도 약간 젊은 꼰대거든요. 젊은 꼰대라 이런 얘기 참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좀 멀리 봐라.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를 좀 생각을 해라 라고 하면 넌 그렇게 멀리까지 못하러 바라보냐.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잘못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좀 미래를 불투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약간 인생의 띵언이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68년생이니까 우리 올해 나이로 54시네요. 54시. 젊으시네요. 54살 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실 20살 때보다 30살 때보다 40살 때보다 쉬운데 지금 더 행복해요. 그렇죠. 돈이 이렇게 많으시면 행복하죠. 저 같아도 행복하겠어요. 돈 문제를 떠나서 더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행복해지고 많은 걸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 이 나이가 더 삶을 바라보는 식견도 넓어지면서 더 행복이 더 많았기 때문에 굳이 젊은 시절에 그때 일해야 할 시기에 뭔가를 해야 될 시기에 플렉스하고 즐기면서 그 소중한 시간들을 갖다가 일이라는 것도 하다 재미라는 것들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에 대한 재미도 느껴가고 하다 보면 인생에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뭐 여행을 간다든지 맛있는 맛집을 가서 먹는다든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도. 훨씬 더 맛있게, 훨씬 더 여유롭게, 훨씬 더 삶의 깊이를 더해서. 그래서 그때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풀파티 안 가셔도 나이 들어서 이제 나이를 그 뒤에 편하게 여행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굳이 오마카세 안 먹어도 더 좋은 오마카세
작가님 딱 네. 연배 가셔도 맛있습니다. 굳이 지금 즐겨야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 맛있어요. 그래요? 음식은 이렇게 경험들이 쌓여가면 맛의 경험들이 쌓여가서 지금을 먹으면 저는 이제 지금 세계적인 음식 다 그렇게 먹으면 어우 젊었을 때 못 느낀 맛들 젊었을 때는 그냥 아 내가 이거 먹어봤어 자랑이지, 아니면 자랑이 먹어봤어 나 오마카세 먹어봤어.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어우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맛들이 다 느껴져요. 그래서 훨씬 더 맛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맛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라 너무 아 지금 못 즐기면 내가 못 즐기지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급하지 마음의 마시고 여유를. 지금은 조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 고 좀 하세요. Keep going. Keep going. 예, keep going 하셔야 좋은 돼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투자고. 예. 감사합니다.